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의 의료 시스템, 호주 유학생 보험인 OSHC와 함께 전반적인 호주 의료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과 호주는 의료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제너럴 프랙티스, GP라는 가정의의를 만나서 1차 진료를 봐야 한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안과, 피부과, 물리치료사, 이비인후과까지 진료가 필요한 전문 의사들을 직접 방문하잖아요. 하지만 호주는 이 GP와의 1차 진료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피검사나 소변검사, 초음파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레퍼럴 레터를 발급받아서 검사를 진행하고요. 혹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추가 검사를 받은 이후에 검사 결과를 받은 GP에 결과 확인을 위한 재방문도 요구가 되고요. 결과에 따라서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볼 수 있도록 GP에서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이 이 스페셜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국립이나 공립병원의 경우 스페셜리스트 예약이 잡히기까지는 몇 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립병원의 스페셜리스트는 그래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편입니다. 호주의 의료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이상에 준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메디케어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호주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공받게 됩니다.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GP 및 국공립병원에서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득 규모에 따라 처방받은 약을 구매할 때 할인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메디케어로는 치과, 안과, 물리치료 같은 다양한 스페셜리스트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사보험도 가입 상품에 따라 환급받거나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호주 유학생 보험인 OSHC와 임시비자 소지자 보험인 OVHC도 메디케어에서 제공받는 것과 비슷한 공공의 의료 혜택이 제공되며,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에 따라 커버 가능한 진료 과목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학생 보험인 OSHC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의 약자인데요. 유학생이라면 비자를 신청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호주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학업기간 내에 의료 및 병원 치료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건강보험입니다. OSHC는 학생비자 접수 시에 학업을 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그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OSHC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비 또는 의학적 치료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주 쉽게 1000불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감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사 먹을 때 이 비용이 몇천 원대인 건 원래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호주의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 제도는 유학생이나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OSHC와 같은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OSHC는 메디케어와 동일하게 대부분 진료 항목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진료 항목,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질병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나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보험사에 따라 MBS 커버율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보장이 되는 항목들도 보험사마다 클레임 가능한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BS는 메디케어 베네핏 스케줄의 약자로, 호주는 의료 행위에 따른 권장 수가 명시를 했는데, 그 행위를 의사 전문성과 진료 등급, 그 깊이나 혹은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표에 따라 보험이 커버되는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요금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마다, 의사마다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기에 진료 전 진료 비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에서 MBS 100%를 커버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의사가 정한 진료 가격이 MBS보다 높으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MBS를 100% 보장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진료가 가능할까요? 슬프게도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의료 비용이 메디케어나 사보험을 통해 커버가 되지만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호주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용보다 많을 경우 환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 갭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진료 전에 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될지 사전에 의료기관으로 문의하여 호주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비용과 갭 페이먼트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진료비가 MBS 100%보다도 높은 경우인데요. 이 말은 MBS보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더 높게 청구한다는 뜻인데요. GP 진료비가 80불이고 MBS에 명시된 GP 진료비가 38불 75센트라고 하면 아무리 보험사에서 MBS 100%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41불 25센트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로 진료비와 MBS 커버 진료비가 동일하게 80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험사에 따라 MBS 커버율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엔 진료비와 MBS 커버 비용이 80불로 동일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예시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보험은 안전한 유학생활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부분이면서도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넣고 어떤 내용을 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외에도 주의할 점이 많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들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 상단에 걸어놓은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 보험사별 정책이나 보장 내용은 보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